결혼을 한 이후에 다들 생활비 걱정, 대출금 걱정, 아이를 어떻게 낳고 키워야지만 잘 살았다고 소문이 날까 마음속에 고민 하나쯤은 달고 산다고들 하잖아요. 특히나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두지 않으면 노후에 정말 손가락만 빨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연금도 걸어두고 저축도 해두고 친구들의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돈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결혼 전에는 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이 참 많았었는데 결혼을 한 이후에는 그러한 고민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월급 이외에 나오는 보너스라고 하죠. 성과급 같은 게 꽤 두둑한 편이어서 월급보다 더 성과급을 많이 받아올 때도 있고 그래서인지 결혼을 한 이후에는 돈을 꽤 잘 버는 남편을 만나 별로 고생하지 않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죠. 미정이는 결혼을 한 이후에 얼굴이 더 핀 것 같지 않아? 하긴 남편이 월급 따박따박 잘도 가지고 온다며. 야, 나는 진짜 죽을 맛이다. 우리는 같은 맞벌이라고 해도 월급이 부족해서 허덕이는데. 아니, 대출 이자는 왜 자꾸 오르는 거야? 이래서 서민들이 어디 집이나 한 채 마련할 수 있겠어? 맞아. 요즘 은행 이자 살벌하더라. 집값은 오르고 이자율도 오르고 이건 내 집 마련하기 전에 쫄쫄 굶어 죽겠다니까. 우리 남편도 월급 자체가 많다기보단 성과급이 많은 편이라 그나마 버티고 사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똑같은 처지였을 거야. 그래도 숨통이라도 튀는 게 어디야. 그 정도면 정말 시집 잘 간 거지. 남들보다는 그래도 여유롭게 사는 거 아니야? 아이 몰라. 나는 임신까지 했는데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해. 미정이처럼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남편 능력들이 중요한 건데 회사에서 자리도 잘 잡은 것 같고 부러워. 친구들도 하나같이 저에게 시집을 잘 갔다고 말을 할 정도로 저희 남편은 꽤 벌이가 괜찮았어요. 단지 한 가지 좀 문제라면 문제랄 게 남편이 상당히 철이 없는 놈이라는 것이었죠. 생각이 조금 어리다고나 할까요? 본인이 하는 일이 정답인 줄 알고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꼭 해야 하는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답답한 게 많았죠. 그래도 그 성격 자체가 제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고 남편도 제가 진짜 아니다 싶은 것들은 정색을 하고 말을 하면 듣는 척은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만 살 수 있겠어요? 부부라는 게 서로 합의해 가면서 사는 건데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철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생각을 교류하면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남편이 철이 좀 들고 의지할 수 있을 만큼의 든든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남편이 이렇게 자란 것에는 시부모의 영향이 참으로 컸기 때문에 제가 고치기에는 무리가 좀 있었죠. 내가 우리 아들을 말이야 딱 하나밖에 못 낳았잖아. 아이 동생이라도 낳아줬어야 했는데 내가 글쎄 둘은 못 낳겠더라. 거기다가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얼마나 심하게 아팠었는지 둘째 낳아서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안 되더라니까. 아유 정말 나는 하나뿐인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줄 알았어. 중내만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으니까. 내가 우리 아들을 지극정성으로다가 키워냈다 이 말이야. 금이야 오기야 해달라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시키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 성격이 왜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성격인지 알겠더라니까요. 뭐래도 잘했다, 잘한다, 잘하고 있다 칭찬만 해주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진짜 다 정답인 줄 알고 생각 없이 굴면서 살았던 거죠. 나는 우리 아들한테 매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아들이 뭐래도 잘했다, 잘못 없다 하면서 오냐오냐 키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우리 아들이 뭘 하든 너도 며느리로서 와이프로서 지지해주고 응원만 해주라 이 말이다. 우리 아들이 좌절하는 꼴 나는 절대로 못 본다. 살면서 시련이라고 할 만한 일을 겪어본 적도 없는 우리 남편은 그냥 본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막무가내처럼 구는 경향도 있었어요. 문제를 일으킨다 한들 시댁에서 집이라도 팔아서 다 갚아줄 것처럼 굴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살았던 거죠.
그런 남편이 저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나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해온 행동들이 전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대책 없는 남편을 저는 사람답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답니다. 결혼을 한 뒤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쯤 제가 아들을 하나 낳았고요. 육아는 한 번에 하는 게 낫다는 조언들을 받아들여 연년생으로 둘째를 가졌는데 딸이더라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얼마나 든든한 조합입니까? 전 그렇게 연년생 터울의 남매를 키우고 있었지요. 와, 근데 정말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뭐 인터넷으로만 보나 TV로만 봐도 아이들이 너무 작고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남의 아이라서 그런 거더라고요. 제 아이, 물론 몇 배로 더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쁘지만 그래도 정말 와, 이걸 어떻게 키우지? 갖다 버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문득문득 들 만큼 힘들 때도 있었어요. 게다가 자식을 키운다는 게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의 연속이더라고요. 무조건 사랑만 가지고 키운다고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요즘은 정부 지원이 잘 나온다고는 하지만 사실 애 키우는 일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 아이들은 정말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체력이 넘쳐나는 건지 어릴 때부터 말괄량이들이라서 어디 데리고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특히 아들은 남편의 성향을 많이 닮아서인지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이건 역시 시부모님의 영향이 매우 컸죠. 육아는 엄마가 하는 건데 우리 시어머니가 거의 뭐 자기 아들 키우는 듯이 참견을 해댔거든요. 우리 손자가 말이다. 그 말로만 듣던 3대 독자 아니겠냐. 절대로 우리 손자가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줘야 한다. 이렇게 기이한 아이를 어찌 막 키울 수 있겠어. 뭐든지 우리 손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키워라. 사람이 구김살이 없어야 하는 법이야. 시어머니가 하도 그렇게 감싸고 도니까 우리 아들은 제멋대로 하려는 개차반 기질이 좀 있긴 했어요. 제 아들이지만 사실이랍니다. 정말 제가 낳아서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라지만 길에다가 갖다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어린이집에서도 맨날 다른 아이들이랑 싸워서 민원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저희 아들 때문에 어린이집을 못 다니겠다는 애들도 있었고요. 저는 뭐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었지만 나날이 사고를 치는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을 하기로 마음을 바꿨죠. 내가 우리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 일을 그만두고 이제 아이들을 직접 돌보겠다고? 아니 멀쩡히 다니고 있던 직장을 왜 그만두냐? 어? 아니 내가 애들 봐주고 있는데 젊었을 때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나중에 대비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서 나중에는 돈 떨어져서 어쩌려고 그래? 그이가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일을 하는 것보단 지금은 아이들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머님이 솔직히 너무 애들을 차별하시잖아요. 저희 딸한테는 간식도 맨날 이상한 거 주시고 아들 녀석만 챙기시는데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 되겠어요. 아들만 오냐오냐 키우시니까 점점 더 버릇도 나빠지는 것 같고요. 얘는 내가 애들을 차별하긴 뭘 차별해. 그냥 손자한테 과자 몇 개 더 준 것뿐인데 그거 가지고 차별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겠니? 그리고 나 때문에 버릇이 나빠지는 것 같다는 건 무슨 소리야 또? 당연히 손녀딸이 손자 장난감을 뺏으려고 하고 손자 것을 탐내려고 하니까 혼쭐을 내어준 거 가지고 차별이니 버릇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섭하다. 어머님이 하시는 행동이 차별이라니까요, 그게. 앞으로는 제가 키울 테니까 어머님은 육아나 훈육에서 손 떼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일까지 그만두고 육아를 하겠다고 말을 하겠어요? 어머님, 저랑 남편이랑 상의해서 결정한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한 행동이 있으니까 더 말을 얹지 못하시고 언짢다는 표정만 지었죠. 저는 결국 제 손으로 아이들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일도 그만두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차반 같았던 우리 아들이 점점 저의 훈육에 익숙해지고 그나마 사람처럼 커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 시어머니 옆에서 내내 잔소리했죠.
예, 그렇게 우리 손주 애기를 팍팍 죽여서야 나중에 큰 사람이 되겠니? 서로 양보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물건은 욕심낼 줄도 알아야 챙겨 먹는 것도 많은 법이야. 아니, 아들이 딸아이가 먹고 있는 과자를 빼앗거나 장난감을 망가뜨리는데 당연히 훈육을 해야죠. 본인 것이 아니라고 남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아야죠. 어머님께서 너무 오냐오냐 키우시니까 애들 성격이 점점 삐뚤어지잖아요.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 몰라서 그러니? 아이고, 아들은 무조건 귀하게 키워야 하는 법이다. 세상에 아들을 이렇게까지 혼내면서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 옛날 같았으면 소방 맞고 쫓겨날 행동인 거야, 그거. 내가 정말 답답해서 원. 너무 무섭게 훈육하지 말고 살살 달랠 줄 알아야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도 우리 딸이 똑같이 아들의 것을 빼앗으면 호랑이가 되어서 난리를 치곤 했어요. 어디 계집애가 사내놈이 가지고 노는 걸 탐하냐면서 말이죠. 도대체 이게 요즘 시대에 걸맞은 훈육법이라든지 육아법이 맞냐고요. 시대적 발언, 아들, 딸 차별적인 발언을 뱉어댔는데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는 것을 싫어했고 우리 딸도 말을 잘하게 된 이후부터는 친할머니가 싫다고 노래를 불러대곤 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저는 이해가 참 가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화가 날 지경이었거든요. 저는 몇 번이나 시어머니에게 똑같은 이야기들을 했죠. 어머님, 자꾸 저희 아들, 딸 차별하지 마세요. 이제 애들도 다 알아듣고 있는 나이고 본인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도 다 눈치챌 나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둘 다 제 귀한 자식들이니까 선물을 주어도 용돈을 주어도 똑같이 주세요. 아들이라고 더 좋은 거 주시고 용돈도 더 많이 주는 거 저희 아이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참나,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용돈 주고 선물 주는 것까지 뭐라고 하냐? 자꾸 이렇게 참견하면은 아예 안 주는 수가 있다. 내가 애들한테 주는 용돈이 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 모를까 봐서 그래? 어차피 다 그 돈을 네가 애들 핑계 대고 가져가고 있으면서 주는 내 마음까지 간섭을 하고 그러냐 이거야. 제 주머니 속에 안 들어가요, 어머니. 애들 통장 만들어놔서 거기에 넣어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과자를 사둬도 아들한테만 몰래 준다던가 하는 행동들 저희 딸아이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집에 와서 얼마나 속상해 하는데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차별을 그만해주세요. 애들이 연년생이니까 사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할 것 없이 둘 다 비슷하게 성장을 했는데 저희 딸아이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지요. 자연스럽게 저희 딸의 불만도 늘어가고 아무튼 이 가족 관계라는 것이 저를 참으로 골치 아프게 만들었어요.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눈치 저기서 눈치 어쩜 이렇게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은지 오히려 아이들이 생긴 이후에는 남편이랑 대화하는 시간은 없어지고 아이들을 챙기느라 바빴고 시어머니의 차별을 중재하느라 바빴죠. 아이들이 그렇게 초등학생이 된 이후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도 가고 또 학원에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동안에 집안일도 하고 가끔 육아를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도 떨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런데 또 제가 이리저리 시간을 쪼개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게 없나 하고 눈치를 살피던 우리 시어머니가 탐탁지 않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시댁이라는 사람들은 뭘 그렇게 며느리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다른 집들도 다 하나같이 이렇게 사는지 궁금할 지경이었죠. 예, 내가 보다 승질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은 말이다. 저렇게 회사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월급 펑펑 쓰면서 집에서 놀고 있는 게 말이나 되냐? 애들도 다 컸겠다. 이제는 알바라도 해서 생활비에 보탬이 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님, 제가 뭐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도 하고 애들 간식도 간간히 챙겨주고 하잖아요. 애들이 아직은 어려서 학원도 혼자 못 가는데 제가 일을 하면 애들 등하교는 누가 시키겠어요? 이것저것 하는 게 많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셔요. 어머님이 제 일상을 24시간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편적인 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저 힘들어요.
뭐야? 힘들어? 예, 너는 어디 하늘 같은 시댁에서 말을 하는데 눈하늘 부라리면서 대꾸를 하고 있니? 정말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원. 허튼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네가 친구들 만나서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커피 사 마시고 하는 걸 가지고 하는 말이지. 도대체 한 푼 두 푼 아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걸로 트집을 잡은 줄 알아? 그렇게 우리 손주들을 지극정성으로 챙긴다고 하면서 왜 우리 손자는 살이 안 찌고 저리 빼짝 말랐냐? 애들이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밖에서 뛰어놀고 집에 와서도 체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난리인 아이들인데 당연히 운동이 되니까 살이 안 찌는 거겠죠. 제가 일부러 뭐 다이어트를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저한테 잔소리를 하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해야 해요. 몸에 안 좋다는 지방만 가득한 피자, 햄버거 이런 것만 먹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건강하게 마른 게 낫지 살쪄봐야 뭐가 좋다고요. 어머야, 애들이 어릴 때 살도 투실투실하게 올라와야 건강해 보이고 좋은 거 아니겠어? 뱃살도 하나 없이 어디 피죽도 못 얻어먹은 아이들 같다. 누가 보면 뭐 북한에서 내려온 애들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 내가 원 속상해서. 저러면 애들이 키나 크겠냐고. 키는 매년 쑥쑥 잘 크고 있어요. 어머님, 맨날 처먹기만 해서 우리 남편처럼 뒤룩뒤룩 살쪄서 보기 흉하게 셔츠 단추도 다 벌어지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애들이 그나마 절 닮아서 마른 게 다행이지 않겠어요? 어머님이나 남편 닮았으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소화 비만 걱정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뭐 뒤룩뒤룩? 아니 정말 며느리가 못하는 말이 없네. 너 지금 나보고 비만이라고 살쪘다고 잔소리하는 거야? 내가 나이 들어서 살이 안 빠지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 잘 알고 있으면서 지금 나한테 대놓고 비만이라고 했어?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뭐야? 아우 제가 언제 놀렸어요. 어머님이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무릎 아프다고 관절 쑤신다고 하는 거 전부 병원에서 살 때문이라고 그랬다면서요. 무게가 견디지 못하는 거라고 살 빼라고 의사 선생님이 정색을 하고 말했다고 한 게 누군데 저한테 다 떠넘기세요? 아이고 원래 의사들은 뭐만 하면 살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잔소리하는 거 몰라서 그래? 할 말 없으니까 살 빼라고 하는 거지. 나도 다이어트 중인데 풀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걸 어떻게 하니? 나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돌려갈 생각하지 마라. 어디 시어머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래?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제가 눈에 보이니까 하는 소리죠. 어머님, 코끼리도요. 풀만 먹는데 몸집이 그렇게 크잖아요. 운동을 해서 뺄 생각을 해야지. 어머님이 풀만 먹는다 하지만 샐러드 소스 잔뜩 넣고 대야 같은 데 드시는데 어떻게 살이 빠지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제야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긴 하지만 없이 살았던 시절이 있었던 건지 뭔지 식탐이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만 보면 자기 앞에다가 두고 배가 부를 때까지 다 쑤셔 넣는 뒤에 다른 사람에게도 먹어보라고 권유를 하고 그랬었어요. 먹는 것에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오죽하면 시어머니랑 밥 먹을 때 일부러 젓가락을 늦게 들곤 했었다니까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저에게 애들을 키우는 일로 잔소리를 하고 간섭을 할 때마다 저도 그냥 똑같이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밥을 그렇게 고봉밥으로 버서 드시면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시겠다고 말을 하고 그러세요. 병원에서 또 잔소리 듣겠다. 어머님 앞으로 다이어트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점심 저녁 드실 때마다 저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실래요? 제가 확인하고 먹어도 되는 거 먹지 말아야 할 거 골라드리고 그럴까요? 내가 무슨 고봉밥을 먹었다고 그러니? 다들 이 정도는 먹으면서 사는 거지. 아이 이것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 옆에서 같이 다이어트 할 사람이라도 있으면 몰라도 그 혼자 하려니까 밥 먹는 양 조절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유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걸로 스트레스 받으시면 어떡하세요. 어머님이 저희 애들 살 안 찐다고 잔소리를 하실 때보다 덜했는데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혀를 몇 번 끌끌 차고는 더 이상 저랑 말을 섞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그 뒤로 시어머니가 은근히 잔소리를 하려고 치면
저도 그냥 시어머니가 제일 스트레스 받아 하는 다이어트로 맞불 작전을 놓았어요. 일부러 더 오버를 떨면서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도 진절머리를 치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뭐 드셨어요? 설렁탕을 드셨다고요? 설마 국물에 소금 팍팍 친 건 아니죠? 살쪄요. 그리고 국물 있는 음식은 다이어트 할 때 절대 금물이라고요. 국물까지 싹 다 먹으면 그게 얼마나 칼로리가 높은데요. 절대로 국물 있는 거 드시지 마시고 오이, 당근 이런 거 많이 드세요. 식이섬유잖아요. 시어머니도 슬슬 눈치를 챘는지 저한테 애들 밥 먹이는 것 가지고 잔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알았죠. 시어머니도 본인이 잔소리 듣는 건 못 견디는구나 하는 걸 말이죠. 그렇게 시어머니를 퇴치하는 방법도 눈치챘겠다. 우리 애들도 점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가겠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애들을 교육시킬지 친구들이랑 상의도 하고 애들 친구 엄마들한테 정보도 얻으면서 바쁘게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잊고 지냈던 남편의 얼굴이 점점 그림자가 드리우는 걸 발견할 수 있었죠. 당신 무슨 일 있어? 요즘 들어서 퇴근도 점점 늦어지는 것 같고 얼굴도 별로 안 좋은데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거야? 아니면 정말 뭐 말 못할 다른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냥 내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에 휘말리고 말았어. 내가 이건 또 회사 기밀이랑 관련된 거라서 자세하게는 말을 해줄 수가 없는데 지금 내 자리가 위태위태해. 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잘 다니고 있었던 회사에서 갑자기 왜 위태위태하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데 어느 정도는 알아야 대비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기밀까지는 말해주기는 어렵고 내가 라인을 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믿고 따르던 부장님이 있는데 그 부장님이 글쎄 회사에 극심한 손해를 끼치게 되면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까지 덤티기를 쓸 것 같아. 근데 내가 부장님 라인이라는 걸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도움도 많이 받았었거든. 그래서 나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니, 라인을 타긴 왜 타고 그랬어?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법인데 왜 이리저리 라인이라는 걸 타서 이 고생을 해? 지금 다니는 회사만큼 상여금 많이 주는 것도 없잖아. 당장 당신 이직 준비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 나도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 와서 꼬리를 잘라낼 수도 없고 손 털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거든.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가늘고 길게 가려고 하다가 마음을 틀었더니 바로 탈이 나게 될 줄 알았겠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내가 정말 오래전부터 의지를 하고 따르던 부장님이라서 나 혼자 손을 털 수도 없어. 남편이 호들갑을 떨면서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심경이 고스란히 느껴지긴 했어요. 저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남편은 그 뒤로 무슨 말도 하지 않았고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마음에 담아두고는 있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바빠서 딱히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걱정은 되더라고요. 남편 얼굴에 점점 더 근심이 들이오는 것 같고 밥도 잘 못 먹는 것 같고 거기다가 마음고생까지 하고 있는지 얼굴살이 쏙 내렸더라고요. 저도 덩달아서 현실의 무서움이 닥쳐오니까 점점 말수도 줄고 활기도 잃어버렸어요. 남편이 실직자가 되면 당장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먹고 살 걱정에 적금 통장까지 해지해야 하나 고민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수가 점점 사라지니까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무슨 일이냐고 슬쩍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친정엄마께 솔직하게 털어놨죠. 남편이 하는 말만 들어서는 회사에서 왠지 잘릴 것 같다고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걱정이 된다고 말을 하니까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난 일이 없는데 지레짐작해서 겁을 먹을 필요가 있겠니? 아직까지 회사에서 나가라는 소리 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은 마음 편안하게 먹고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 결정이라도 나면 김서방이 와서 말을 다 해주겠지.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어. 알겠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밤에 잠자는 게 불안하고 잡생각이 많아서 쉽게 내려지지가 않네요. 애들이 학교를 가고 나서는 집안일을 해야 하는데 집안일도 하나도 손에 안 잡히고
계속 통장 잔고만 들여다보게 되는 거 있지. 남들보다는 여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휴 잔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잡생각이 들 때면 마음 내려놓기 제일 좋은 것이 봉사를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기도 좋고 봉사를 하면서 뿌듯한 마음도 들고 엄마가 봉사 열심히 다니면서 생각도 많이 고쳐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았잖니. 너도 나랑 같이 봉사나 한번 다녀볼래? 저는 고민 끝에 한번 봉사를 따라다녀 볼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친정엄마의 말대로 잡생각을 버리기에는 몸 쓰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애들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꽤 비니까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친정엄마랑 같이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람차기는 하더라고요. 정말로 저를 올가매고 있었던 잡생각도 사라지고요. 봉사를 다니면서 같이 봉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랑도 친해지게 되었고요. 평소에 아이들 친구 엄마들만 만나다가 전혀 새로운 인맥을 만나게 되니까 듣는 이야기도 참 많고 참 좋더라고요. 너 요즘 어딜 그렇게 쏘아다니느라 낮에 집에도 없고 그러냐? 어디 뭐 바람이라도 난 줄 알겠다. 맨날 그렇게 밖에 나가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아유, 어머님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 요즘 친정엄마 따라서 봉사하러 다니고 있어요.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땐 몰랐는데 나름 보람차고 좋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저도 배워가는 게 있고요. 아이고, 봉사를 다니고 있다고? 나 참, 야, 시댁에 봉사나 좀 해라. 아주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구먼. 그것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아이고, 우리 같은 소시민이 누굴 돕는다고? 어머님, 이게 마음으로 하는 봉사지 돈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할 거 없으면 트집 잡으려고 궁리할 시간에 봉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랑 같이 다니면서 봉사하러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요 마음 수양도 되고 좋더라고요. 너 지금 나 놀리는 거니? 이 나이에 무슨 봉사를 다닌다고 그래. 그것도 꾸준히 해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아, 나같이 남 돕는 거에 면역 없는 사람들은 봉사해봐야 짐덩어리만 되는 거다. 그리고 너는 나한테 봉사를 하라니까 무슨 말을 돌리고 있어. 아주 시엠이 무서운 줄도 모르는 거지. 입만 열었다 하면 불만의 트집인 시어머니랑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나 싶더라고요. 제가 봉사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 했지만 제가 무시를 하고 봉사를 다니니 시어머니도 어느 날부터는 포기를 한 듯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제가 봉사를 꾸준히 다녔는데 그러면서 친해진 우리 친정엄마의 동년배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 어르신은 봉사를 정말 오랜 시간 빼먹지도 않으시고 꾸준히 해오신 분이셨는데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내 봉사뿐만 아니라 해외 봉사도 다니시고 그러셨더라고요. 해외 봉사를 가면 더 처참한 광경들이 펼쳐지지. 그래도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지원도 많이 하는 편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도 있잖아. 다른 가난한 나라들은 아주 답도 없어. 그런 곳으로 한번 봉사를 다녀오면 생각이 많이 바뀌곤 해. 다음에는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어? 좋은 해외 봉사 자리들 많이 알고 있거든. 아유, 좋죠. 저도 한번 다녀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음에 정말 좋은 자리 있으면 한번 껴주세요. 그런 대화를 나눈 지 3개월쯤 지나서 어르신께서 저에게 캄보디아로 봉사를 가는 일정이 잡혔다면서 함께 갔다 오겠냐고 물어보시길래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웬일로 저한테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모로 복잡하고 머리 아픈데 겸사겸사 다녀와서 마음 정리도 좀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요. 게다가 좋은 경험을 하는 거니까 인생의 추억으로도 남을 것 같다고 하는데 남편이 철이라도 들었나?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긴 했죠. 그래서 아이들을 시부모님께 맡기고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해도 아직은 어른들의 손길이 당연히 필요한 나이였기 때문에 시부모님께 맡기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 저 이번에 해외 봉사를 다녀오게 되어서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우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일주일만 어머님께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친정엄마도 같이 가는 거라서 친정집에는 맡기기가 좀 어려워서요. 남편도 다녀오라고 했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는 동안에만 아이들을 좀 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어디를 간다고? 해외 봉사? 아이고 아주 그냥 살판이 났다 살판이 났어. 무슨 돈지랄을 하고 싶어서 해외까지 봉사를 간다고 그래. 거기 가면은 비행기 값은 그리고 호텔 값은 그거 다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 펑펑 쓸어가는 거 아니냐? 아 너는 봉사하러 간다고 치지만 그거 관광하러 가는 거랑 뭐가 달라? 거기까지 가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뭔 도움을 주겠다고. 기업에서 하는 봉사에 껴서 가는 거라 지원받아서 가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다 얻게 되더라고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어머님께서 애들 좀 봐주세요. 지랄하고 자빠졌다. 우리 아들이 혼자 벌어서 생계를 책임지는 것도 아주 짜증나 죽겠는데 누구는 해외 봉사 간다고 하질 않나. 그렇게 남들한테 봉사하고 정성을 쏟을 시간에 우리를 더 챙기라고 하지 않았니 내가? 도대체 외롭고 힘든 노친네들이 떡하니 여기 있는데 모르는 인간들한테 봉사를 하겠다고 난리야 난리는. 너 면세점 가서 면세품 사오려고 해외 봉사 가겠다는 거 아니냐? 응? 봉사한다는 건 다 핑계고 놀러 가려고 하는 거지.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열불을 토해내는데 도대체 그냥 봉사를 가는 거라 말을 해도 왜 안 믿는 건지 답답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결국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뱉어버렸죠. 정 그렇게 의심되시면 어머님도 같이 가시던가요. 봉사하러 같이 가면 어머님도 나가야겠네요. 제가 봉사를 하러 가는 건지 놀러 가는 건지요. 아이고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내가 너 봉사하러 가는지 놀러 가는 건지 한번 보자. 돈도 지원받아서 간다고 하는데 내 자리 하나 마련하는 게 뭐 어렵겠냐? 그래 나도 이참에 비행기나 한번 타보고 너 봉사하는 거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죽겠다 아주. 결국에는 아이들을 친정 아버지께 부탁을 드리고 친정엄마, 시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서 해외로 봉사를 떠났는데 저 정말로요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시어머니 진상도 이런 진상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제대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동안 쌓아올린 진상내공을 말이죠. 봉사를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봉사는 안 하고 혼자 무슨 관광 온 사람처럼 원피스에 밀짚 모자까지 쓰고 있는데 진짜 미친 건가 싶었다니까요. 같이 봉사를 간 사람들이 전부 수근수근 거리는데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죽 쪽팔렸으면 시어머니라고 말도 하기 싫었어요. 같이 봉사를 온 사람들이 전부 다 혀를 내둘렀으니까요. 어머님, 여기 봉사를 하러 온 곳인데 이 원피스는 뭐예요 도대체? 봉사하러 왔으면 편한 옷 입고 봉사를 할 생각을 해야지. 어머님 지금 빨래하는 자리에 손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얼른 가서 빨래 좀 도와주세요. 나한테 빨래를 하라고? 여기는 왜 이렇게 덥고 습하냐? 아휴 이 날씨에 밖에서 빨래를 했다가는 아주 열사병으로 쓰러지겠다. 그리고 세탁기 없냐? 무슨 빨래를 전부 손으로 한다고 난리야 난리는. 내가 주부 습진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데 다시 세제에 손을 담그라고 그래. 그러다가 손 상하면 안 된다. 나는 귀한 손이라서 그런 일에서는 안 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커피는 없냐고 물어보는데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 심정이었죠. 제가 같이 봉사를 떠난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어서 일을 2배로 열심히 해야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가 할 봉사 일목까지 발 빠르게 뛰어다니면서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자기를 안 챙긴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랑 친한 그 어르신이 저를 위로해 주셨죠. 에고, 내가 해외 봉사 오자는 소리를 괜히 꺼낸 게 아닌가 싶네. 고생이 참 많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가족이라는 터울 안에서 부대끼면서 살 수 있겠어? 정말 죄송해요. 분명히 봉사하러 가는 거라고 말을 했는데도 못 믿고 따라오시더니만 혼자 저런 꼴로 관광 온 사람처럼 멀뚱멀뚱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면목 없네요. 아니야, 자네가 왜 미안한가? 저런 사람들의 사상이 문제인 거지. 자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네.
이 일로 인해서 자네 흉볼 사람 하나 없으니 걱정하지도 말게나. 그저 남은 일정 잘 보내고 가면 되니까 걱정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을 해. 정말 속으로 저런 분이 내 시어머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캄보디아 봉사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열이 받아서 한동안 시어머니의 얼굴도 마주하지 않고 지냈었는데 봉사를 다녀온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남편이 저에게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해주었어요. 여보, 나 승진하게 됐어. 이게 진짜 무슨 일인가 싶다. 열심히 마음 다잡고 일한 덕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꿈만 같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 우리.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정말 적금 통장 하나하나 다 깨야 하나 힘들었었잖아. 이제 승진하고 나면 나 자리도 제대로 잡는 거고 월급도 오른대. 진짜 고마워. 아이, 다행이다. 당신이 잘해낸 덕분이지 나한테 고마울 게 뭐가 있겠어. 우리 부부 진짜 복도 많고 운도 좋은 것 같다. 당신이 앞으로 조금만 더 고생해줘.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라인 하나 잘못 타서 고생을 했던 시간도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잡생각을 없애려고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었고요. 저는 승진을 축하한다고 했고 이 소식을 자랑하듯 시어머니에게 알리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이런 경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동안 운이 나쁜 건지 뭔지 그동안은 승진이 잘 안 되었었잖니. 이제 한 방에 높은 자리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 경사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법이지. 잔치를 열자. 잔치를 열어서 축하해줘야 한다. 네가 준비 좀 확실하게 해봐라.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왜 저러나 싶었지만 그래, 남편이 승진을 해서 기분은 좋으니까 잔치상 한번 거하게 차려보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은근히 기분이 좋은지 본인이 먹고 싶은 것들을 슬쩍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고생했던 남편에게 그런 거 하나 못 해주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솜씨 한번 발휘해보겠다고 생각을 했죠. 잔치상이라는 게 사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기는 하지만 남편이랑 제가 회사 문제로 인해서 몇 개월간 마음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나쁜 기억들을 날려버리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약속을 한 날이 되고 정말로 열심히 상을 차려서 시어머니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 시어머니 아주 뻔뻔하게 승진 축하 선물 하나 사오지 않고 집에 찾아와서는 제가 차린 잔치상을 쭉 훑어보더라고요. 저는 성심성의껏 차렸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바로 콧방귀를 뀌더니만 트집을 잡더라고요. 도대체 저 주둥아리는 불만을 뱉지 않으면 가시가 돋치는 병이라도 걸린 건지 사람이 어쩜 그렇게 매번 매순간 불만과 트집을 쏟아낼 수 있는 건지 신기했죠. 예, 내가 해산물보다는 육류를 훨씬 더 좋아하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상차림이 전부 해산물 파티냐? 내가 고기 뜯는 거 좋아하는 거 몰라서 그래? 나 아직 이빨 튼튼하다. 고기쯤은 잘만 뜯을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생선구이에 조개탕에 이게 다 뭐냐? 이이가 고기보다는 해산물을 더 좋아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희 승진 축하 파티인데 먹고 싶다는 걸로 준비해봤어요. 며칠 전부터 조개탕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길래 해감 열심히 해서 만들었으니까 국물 맛은 정말 시원할 거예요. 얼른 앉아서 드시죠. 내가 먹을 건 하나도 없구만. 도대체 뭘 먹으라고 이 상들을 내온 거야. 내가 잔치 열자고 말을 했는데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채워놨어야지. 고작 이런 거 먹겠다고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게 아닌데. 밥상머리에서 계속 트집을 잡아대는데 이건 뭐 정말 내 남편의 승진을 축하해 주러 온 건지 아니면 그냥 트집을 잡고 싶어서 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짜증나서 대꾸도 하지 않고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슬쩍 해외 봉사를 다녀온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면서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더라고요.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줄 알았겠니? 영어도 모르는데 이건 뭐 말도 안 통하고 더워 죽겠고 물 한 잔 마시기도 어렵더라. 나처럼 늙고 지친 노인네가 있으면 며느리라는 게 나를 먼저 챙겨야지. 얘는 어떻게 된 게 다른 사람들 챙긴답시고 나한테는 관심도 하나 없는 거 있지? 내가 거기까지 가서 무슨 고생을 하고 온 건지 모르겠다니까. 어머님, 봉사를 하러 간 자리인데 당연히 쉽게 편하게 앉아있을 수는 없죠.
거기 사람들은 평생 그러고 살았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봉사를 하러 갔으면 봉사를 해야 하는데 아니 어머님은 웬 원피스를 입고 관광 온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계셨잖아요. 제가 어머님 챙기려고 거기까지 갔겠어요? 내가 더 힘들고 지쳐 있으면 나를 먼저 챙기는 게 봉사 아니겠냐? 무슨 봉사를 그렇게 더운 나라로 가는 건지 원. 시어미가 아주 우습지. 나를 챙길 생각은 안 하고 너 예전 같았으면 아주 시댁에서 쫓겨날 짓을 한 거야. 무슨 봉사를 일주일 내내 하냐. 하루 이틀 정도는 관광도 하고 놀 줄 알았더니만 아유 내가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힘들게 가서 구경도 하나 못했어. 적당히 관광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사원이 있고 유명한 곳도 많더구만. 후져도 너무 후진 동네에 짱 박혀서는 맨 더러운 꼴만 봤네. 놀러 간 게 아니라 봉사를 하러 간 거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을 하시니까 제가 다 기가 막히네요. 그럴 거면 나중에 그냥 관광 여행을 가자고 하시지. 굳이 따라오셔서 괜히 저까지 다른 사람들 눈치 보게 만들고. 솔직히 저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야, 네가 힘들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했구만. 됐다. 밥이나 먹자. 이 얘기에다가는 밥 다 식겠다. 할 말이 없으니까 밥이나 먹자면서 숟가락을 드는데 하고 싶은 말이 한 사발이었지만 참았죠 뭐. 그렇게 한참 밥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슬쩍 남편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승진을 하고 나면 월급은 얼마나 오르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얼마 만에 승진인지. 그동안 사람들 뒤에서 일한다고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그럼 이제는 평사원이 아니라 임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밟은 거야? 하긴 그동안 회사에서 너를 너무 천대하긴 했지. 능력이 출중한 우리 아들이 말이야. 남편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저한테 가서 물 좀 떠와라. 밥을 더 가지고 와라. 반찬이 식었으니까 데워와라. 아주 일을 못 시켜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저도 짜증이 나서 시어머니한테 다이어트 하신다면서요. 한마디 뱉었더니만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다이어트는 무슨 다이어트야. 그만 좀 잔소리해. 그래, 내가 오늘 너랑 아주 단판을 지으려고 왔다. 그러더니만 가방에서 무슨 서류 하나를 꺼내는데 양식이 막 적혀 있더라고요. 뭔가 하고 보니까 이혼 서류가 아니겠어요? 순간 너무 황당해서 시어머니를 빤히 보다가 물어봤죠. 어머님, 이 서류 뭐예요? 왜 갑자기 저한테 이런 걸 던지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이 서류는 왜요? 너는 눈가리가 없어? 딱 보면 뭔지 알지 않겠니? 이제 우리 아들 임원으로 가는 발판을 밟은 거나 다름없는 승진이라는데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편안하게 봉사나 하고 다니는 너랑 급이나 맞겠니? 급에 맞게 우리 아들 좋은 집안 여식 잡아다가 재혼시킬 테니까 정말로 할 때 도장 찍어. 지금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승진했다고요? 아니 무슨 로또를 맞은 것도 아니고 고작 승진을 했다고 이혼을 하라고요? 그래,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너랑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겠니? 내가 그동안 너 하나하나 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들었다. 봉사는 무슨 얼어 죽을 봉사야. 네 남편 덕에 편하게 살고 있으면 말이야. 시댁에 찾아와서 봉사할 생각을 해야지. 엄한 데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내가 곱게 보일 리가 있어? 당장 이혼해.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쳤어? 하도 황당하니까 말도 안 나오네.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이런 말 하려고 지금 잔치상을 차리라고 한 거야? 얘는 미치긴 뭘 미쳤다고 그래. 저거 내 앞에서 헛기침하는 꼴을 봐라. 시어미가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어? 능력 하나 없는 게 우리 아들한테 희생하고 있으면서 너는 멍청이처럼 뭐 좋다고 돈을 대주고 그러고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할 수 있냐. 이혼하라면 이혼을 해야지. 너는 왜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고 그래. 엄마가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그렇지. 당신은 듣지도 말어. 내가 엄마랑 얘기 따로 해볼 테니까. 여기서 더 이상 이혼 이야기 하지 말고 밥이나 드시고 가세요. 얘가 정말로? 나는 결정했다. 내 아들 이혼시키기로. 손자 녀석은 아들이니까 우리가 데리고 갈 테니까 저 쓸모없는 소녀는 네가 데리고 가라. 당장 이혼해. 정말 확실하게 결정 내리신 거 맞아요? 당신도 지금 어머니 말에 동의하는 거야? 이 이혼 서류 정말 도장 찍어서 내?
아이 아니라니까. 나랑은 상의도 없이 엄마가 왜 나를 이혼시켜? 난 지금 마누라랑 사는 삶이 행복한데. 엄마 이런 소리 자꾸 할 거면 그냥 집에 가요.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소리를 왜 해? 애초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였어. 처음부터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었다고. 애 키워준다고 하는데 일까지 그만두고 안 맡긴 거부터 말이야. 지가 키우겠다고 회사를 왜 그만둬? 돈은 왜 우리 아들 혼자 고생해서 벌어야 하냐고. 승진도 했겠다.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부터 치우련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을 꺼내들고 봉사를 하면서 만난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사님, 저예요. 이번에 저희 남편 승진시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거 취소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다. 그냥 남편 잘라버리세요. 전적도 화려한데 뭘 믿고 승진을 시켜주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내 뜻이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가 혼자 멋대로 결정한 일이지. 나는 당신이랑 이혼 안 한다니까. 가만히 좀 있어봐. 어머님이 나랑 이혼하라잖아. 어차피 우리 이혼할 건데 뭐가 문제야? 방해하지 마. 여사님, 승진 취소 안 되면 그냥 잘라버리시라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 멱살을 확 잡아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놀래서 남편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치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위협적으로 말을 했어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시 떨거지 되게 생겼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 인생이 이제야 다시 꽃피나 했더니 엄마 입방정 때문에 이게 뭐냐고.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건지 상황 파악도 못해가지고 멱살에 잡힌 채로 흔들리고 있었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그동안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내가 라인 잘못 타서 회사에서 나가리 됐을 때 나를 구제해준 게 우리 와이프 덕분이라고. 엄마랑 같이 갔던 그 어르신, 그분이 나를 구제해주신 거라고. 그분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승진까지 한 거라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왜 하고 소리를 치는데 제가 아주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 말았죠. 그 전에 다니던 회사? 라인 잘못 탔다고 했었잖아요. 거기 부장이 글쎄 뒷돈을 받아 처먹은 건 물론이고 회계팀에 자기 신복을 심어두고 횡령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남편부터 시작해서 자기 따르는 사람들에게 용돈 팍팍 뿌리면서 다 같이 잘해보자 하고 했던 게 횡령을 한 돈이었고 그 돈을 나눠 가지는 바람에 저희 남편도 죄가 붙은 거죠. 상여금인 줄 알았던 것들이 전부 남편이 뒷돈 받아먹은 걸 나눠 가져온 것이었거든요. 점점 금액이 커지니까 이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고 정리해고를 당했고 손해배상까지 물게 된 입장에서 저와 남편은 심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었어요. 제가 봉사하러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 사실들을 질질 짜면서 말을 하니까 어르신이 절 도와주시겠다고 남편을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을 시켜줬고요. 남편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겠다.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까지 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게 2년 동안 일어난 일이었는데 시댁에는 말을 안 했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너무 오냐오냐 자라서 세상 물정을 몰랐던 것 같다고 시댁을 멀리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남편 자존심 지켜주고 하느라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일은 잘 풀렸으니까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생각했고요. 남편이 승진하고 월급 올랐다고 저를 이렇게 패대기 칠 줄 알았겠어요? 사정을 다 들은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었고 남편은 시어머니랑 절연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어릴 때부터 엄마 때문에 가정교육 잘못 받았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뭐든지 다 오냐오냐 키워서 내 버릇이 이렇게 된 거라고. 마누라가 말 안 해줬으면 평생 몰랐을 거라고. 회사에서 힘들었을 때도 내가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이렇게 스스로 이겨내고 나니까 이번에도 또 엄마가 나를 시궁창으로 몰아넣잖아. 엄마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지내겠어. 엄마랑 인연 끊어버릴 거야. 어떻게 이혼을 하라는 소리를 할 수 있어? 못해. 안 해. 남편이 제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한들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남편이랑 이렇게 사느니 저도 제 삶을 찾아가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어르신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으니
이렇게 단판을 짓자 싶었죠. 저는 어르신에게 제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고 남편 잘라버리고 저를 데려다가 쓰라고 발악을 했어요. 어르신은 저에게 진정하라 하셨고요. 내가 이혼해 줄게. 그렇게 소원하던 일이 이혼이라면 내가 지금 당장 해주겠다고 도장 찍어. 나는 이혼 안 한다니까. 아이 못해. 엄마가 자기 혼자 생각하고 결정 내린 일인데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해. 안 돼. 못해. 아이고 이 모자란 놈아. 그런 얘기를 왜 미리미리 하지 않아서 이 사달을 내고 그래. 내가 무슨 말을 여기서 더 하겠냐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 입이 방정이다. 버스 다 떠나고 나서야 후회하면 늦죠. 아무리 빌어봐야 제 분노를 가라앉히긴 늦었어요. 그동안 사사건건 그렇게 트집을 잡더니만 아들놈이 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라는 거 알고 나니까 이제야 제가 기해 보이세요? 됐어요. 저도 이런 집구석에서 못 살아요. 저는 그대로 이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는 잔치상이고 나발이고 그냥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서 와버렸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친정까지 찾아와서 빌었지만 저는 그들을 무시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도 저에게 빌었지만 이혼을 하겠다는 저의 입장 또한 그대로였죠. 협의이혼은 죽어도 안 한다고 버티는 인간들 때문에 저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되고 남편놈이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제가 그 자리에 앉고 싶지만 사실 제가 일손을 놓은 지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낙하산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어르신의 조언대로 자격증 공부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능력 있다는 이혼 변호사들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참 막막하네요. 소송 시작하고 이혼이나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오늘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돌려봐야겠어요. 유능한 변호사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 남루한 결혼 생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